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3차원 결합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 이름으로써 우리가 틱소트로피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그 SiO2, 즉 에어로실 파우더라는 원료가 있는데요. 이게 1차 입자로 존재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게 물속에 투입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뭉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엔 서로 입자들끼리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어떤 일정한 힘을 주게 되면 이 3차원 네트워크 구조가 부서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떤 힘을 받을 때 완전히 그 힘에 해당하는 구조만큼 한 번에 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부서지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이 구조가 파괴되면서 점도가 떨어지는 현상, 이 현상을 뭐라고 불렀죠? 이 현상을 우리가 틱소트로피 현상이라고 불렀죠. 그죠? 이 틱소트로피 현상은 이제 우리가 점도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게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다가 이게 점점 부서지는 거죠. 일정한 힘을 주면 계속 부서지다가 이제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정도까지 되면 점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힘을 딱 빼버리면 다시 점도는 회복되게 돼요. 원래대로 회복되게 되고, 원래대로까지 회복 안 되고 조금 덜 회복됐다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틱소트로피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조금 낮게 형성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완전히 회복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파괴될 때보다 회복되는데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까지 아직 공부하기는, 그러니까 우선 점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틱소트로피 현상이라고 하고, 그 원인은 분자 간 결합 중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 형태가 되고, 그 예로서 우리가 에어로실 파우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틱소트로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점도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할이란 거는 그 이론 자체가, 그 이론이 이론 자체가 브루필드 LV형 점도계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루필드 LV형 점도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루필드 LV형 점도계는 회전형 점도계의 일종입니다. 회전형 점도계란 거는 우리가 점도를 측정한다는 자체가 면찰 응력을 가하면 면찰 속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상관계수가 생기는가? 면찰 속도와 면찰 응력 사이에 상관계수가 어떤 저항값을 나타내는가? 이게 바로 점도잖아요. 그래서 이 면찰 응력을 가하고 거기에 따른 면찰 속도를 측정하면, 그 속도를 해서 그 사이에 저항값을 읽어내는 기계가 바로 점도계가 됩니다. 대부분의 점도계들은 회전형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할 건데요. 회전형 점도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전형 점도계를 사용하면 무한평판 사이에서 점도를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그거는 조금 차츰차츰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 책에 충실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형 점도계는 이제 우리가 유체에다가 면찰 응력이나 면찰 속도를 가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회전형이란 건 우리가 실린더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실린더가 어떤 쇠 같은 요런 막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형 막대. 실린더는 원형 막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원형 막대가, 이걸 우리가 브루필드형, LV형 점도계에서는 이거를 스핀들이라고 불러요. 스핀들. 이 스핀들을 담그게 되는데, 스핀들이 실린더와 똑같은 의미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액체를 담은 비커 같은 데다 이렇게 담궈요. 일정한 깊이를 담그겠죠.
얼마의 깊이로 담그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룩필드 LV형 점도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서 얼마 깊이로 담그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일정한 깊이로 담궈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형 점도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요 실린더, 스핀들이라고 그러죠. 스핀들. 실린더는 스핀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스핀들이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비커도 옆에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체가 담겨 있는 그죠? 로션이나 에센스가 담겨져 있는 비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가요. 그럼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는 부분을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보면 요것도 요 부분을 또 확대하고 계속 확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동그랗죠. 근데 요 부분을 확대하고 그럼 또 넓어진데 이걸 또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계속 확대해 나가다 보면 직선이 돼버려요. 직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하면 직선이 되는데 결국에 이건 뭐냐면 계속 확대하다 보면 이 부분도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그란 용기, 비커 같은 동그란 용기에다가 이런 동그란 스핀들, 실린더를 담가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건 결국 뭐다? 이런 평판과 모든 유체와 접촉하는 모든 면이 다 확대하다 보면 직선이 되잖아요. 이렇게 평판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면 평판이 되잖아요. 결국 유체는 이런 컵, 그 다음에 실린더가 아니고 컵이나 뭐라 그래, 비커에 담겨 있는 에센스나 로션 안에 이런 원형의 실린더, 즉, 스핀들이 당겨서 돌아간다는 거는 결국에 각 면이 다 평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돌아간다는 건 무한한 평판 두 개 사이에서 로션이나 에센스가 있다는 거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형 점도기를 사용하면 무한 평판 사이에서 점도를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뭐냐면 이렇게 무한평판에다가 힘을 주기는 그렇잖아요. 여기 다 무한평판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커와 실린더 사이에 스핀들 사이에 우리가 요 사이에는 항상 무한평판이 형성되기 때문에 측정하는 실린더와 비커 사이가 항상 동일한 조건이 되게 돼요. 항상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전형 점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이 스핀들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평면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구하고 똑같아요. 지구는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평소에 인식을 못 하잖아요. 결국 우주선을 타고 가서 멀리서 보면 이게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평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평평하게 생각되죠. 이거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지구는 굉장히 크고 실린더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린더를 계속 확대해서 보다 보면 무한 평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전형 점도기의 가장 중요한 예인 브룩필드 LV형 점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룩필드 LV형 점도기는 로션이나 스킨 등의 유동성이 있는 제품인데 여기 스킨은 점도가 아주 낮은 거 말고요. 스킨 중에서도 점도를 조금 높인 스킨이 있어요. 그죠?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에센스의 점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됩니다. 값이 비교적 싸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이게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가격이 좀 비싸졌어요. 그 다음에 사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는 스핀들, 앞서서는 우리가 그거를 원통형으로 생긴 실린더로 표현했었죠. 실린더. 이게 바로 스핀들이 돼요. 여기 밑에 제가 다음 그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스핀들의 점도 한 산표만 있으면 점도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점도 한 산표란 건 뭐냐면 이게 안에서 돌아가면 브룩필드 LV형 점도기의 단점은 이게 시어 스트레인을 정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흐르는 속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나 움직이는 속도에다 높이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줘야 되는데 이 높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도를 완전히 측정해 낸다기보다는 이거는 유체 내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려다 보면 접촉에 의한 저항이 생기니까 저항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값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이 저항값은 그 스핀들의 크기에 따라서 원래는 저항값에 따른 점도를 환산하는 표가 있었어요. 예전에 실제로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면 요거를 이제 스핀들 크기가 얼마일 때 환산해 보면 점도가 얼마다 하는 게 다 표로 읽었는데, 요즘엔 이게 다 이제 전자식으로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환산을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QC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브루필드 점도기를 사용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지만, 정말로 정밀한 점도값을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레오미터라든지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 레오미터 같은 거는 시어 레이트나 시어 스트레인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레오미터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뭐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빨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QC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브루필드 LV형 점도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LV형 점도계는 LV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돼요. 이것도 조금 오래된 건데 새로 나온 거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브루필드 점도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어 레이트나 시어 스트레인을 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 돌아가는데 안에서 이런 컵이나 비스컨에서 이렇게 스핀들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기 돌아가면 이 전체도 다 같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액체 내에서 흐르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만, 돌아가는 부분만 실제로 그 높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높이를 측정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된 제한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기계에 보면 여기 이제 디지털 계기에 여기 이제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스핀들 속도라든지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스핀들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 주요 센서 부분이 요거예요. 2번. 이렇게 적힌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스핀들이 꽂혀져 있죠. 그죠? 이렇게 스핀들이 꽂혀져 있는 요게 스핀들 1번이에요. 1번. 스핀들이죠.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실린더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실린더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스핀들이 있고, 비커를 이렇게 넣으면 비커에 의해서 요게 이렇게 하면 액체가 당기면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1번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1번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액체하고 닿게 되겠죠. 닿으면 도는데 저항이 걸리게 되고, 이 저항을 우리가 점도로 환산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높이 조절하는 손잡이 지지대, 그죠? 받침대하고 지지대가 되는데, 여기 봉이 있죠. 요 뒤쪽으로 여기 까만 데까지가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식이 돼요. 이건 정면에서 본 거고요.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요게 받침대, 요 까만 봉하고 여기 셋가 된 데가 지지대.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높이 조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센서와 계기판이 요거고요. 센서와 계기판 여기 2번이고요. 여기 이제 스핀들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화장품 회사에서,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점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브루필드 LV형 점도계는 LV가 low viscosity라고 해서 저점도의 유체를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는데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점도를 측정할 때는 스핀들하고 용기가 있고 이제 스핀들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내려오면 이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면찰 속도와 면찰 변형률을 정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타우는 2타 감마 도트 해가지고 타우가 면찰 응력이 가해지면 감마 도트, 면찰 속도를 계산해야지 우리가 점도를 이탈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마 도트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속도를 뭐로 나눠주죠? 높이로 나눠줘야 되는데 높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실제로 유동이 일어나는 거리를 산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점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핀들이 그냥 유체 내부에서 돌아가면, 예를 들면 점도가 굉장히 끈끈한 데서 돌아가려면 힘이 많이 걸릴 거고 저항값이 클 거고, 굉장히 좀
묽은 용액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저항값이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상대적으로 점도값으로 환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값이 작을 때는 점도가 낮고, 점도가 높은, 저항값이 클 때는 점도가 높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점도를 알아내고, 실제로 이게 기기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죠.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스핀들을 장착해야 되는데요. 스핀들은 굵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굉장히 저점도용은 굵기가 클까요? 굵기가 얇을까요? 저점도로 갈수록 스핀들이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점도로 갈수록 스핀들이 커져야지 그 액체하고 유체하고 닿는 면적이 커지잖아요. 면적이 커지면 이 토크를 계산하면 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을 뭐로 나눠줘야 되죠? 액체와 스핀들이 닿는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스핀들이 크다는 건 면적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힘이 가해질 때 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면적분의 힘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스트레스를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스핀들의 크기가 커져서 스핀들의 면적이 커질수록 동일한 힘에 대해서 작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점도가 낮은 건 낮은 스트레스를 가해야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가 낮은 유체일수록 지름이 큰 스핀들을 사용하고, 점도가 높은 경우에는 큰 스핀들을 사용하면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도가 큰 유체는 스핀들의 반지름이 작은 그런 걸 사용한다. 반지름이 작은 스핀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식스트로피 구조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그 LV형 점도를 가지고 돌리면 스핀들이 유체하고 닿았다 처음에 딱 돌아갈 때는 기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처럼 이렇게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도 점도는 계속 떨어진다 그랬죠. 왜 점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내부의 그 분자간 결합 중에서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 같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합들이 바로 그 힘에 상응하는 만큼 구조가 다 깨지지 않고 점점 조금 깨지면서 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하게 그 힘에 상응하는 구조가 다 깨지고 나면 일정한 점도를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힉소트로픽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 그러니까 주의할 점, 일단 이런 브룩필드 점도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어떤 샘플, 유체든지 측정하는 시간은 다 동일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야지 이제 일정한 그 식소트로피 구조가 파괴됐을 때를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지. 어떤 거는 1분 있다고, 어떤 건 30초 있다가 측정하고, 어떤 건 30분 있다가 측정하고 이러면 동일한 샘플이라도 값이 점도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측정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항값을 측정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왜? 힉소트로피 성질을 나타내기 대부분의 이런 로브형, LV형을 가지고서 측정하는 유체들은 힉소트로피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브룩필드 점도계를 가지고 측정할 때는 측정 시간이 일정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짧으면 과도기 상태에서 값을 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측정상의 오차가 크게 날 수 있고요. 시간이 너무 길면 정상 상태의 값을 읽을 가능성은 커지지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분 있다 측정하더라도 100개를 측정한다면 중간에 닦고 이런 거 하나 측정을 하면 또 다음 거 측정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걸 없다 치더라도 100분 하면 1시간 40분이잖아요. 이 샘플들이 많아지면 2분 하면 200분 하면 3시간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런 브룩필드 점도계는 정밀한 점도값을 잃는다기보다는 조금은 나름대로 정확하지만 이제 저항값에 가까운,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예를 들어 5분씩 측정해야 한다는 거는 그 효율성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짧게 정해서 1분 내지 2분 정도로 범위로 정해가지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이 경과했을 때 그 브룩필드 점도계의 값을 딱 읽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브루필드 점도기를 사용할 때는 측정 시간이 동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회전형 점도계 중에서 화장품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루필드 점도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을 때 그 저항값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저항값을 이것을 점도로 환산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게 그 기계에서 디지털화 돼가지고 점도를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점도 환산표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점도를 알고 있는 그 기준 용액이 있어요. 그럼 이 기준 용액을 측정을 해가지고 점도가 나오면, 그 점도가 예를 들어 기준 용액이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면 점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샘플을 측정했을 때 저항값이 나오면 여기 비례한 값을 읽게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그 예제는 점도계를 사용할 때 아주 원시적인 예전에 사용할 때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고 나면, 그 브루필드 점도계는 이런 식으로 점도를 계산하고 요즘 나오는 디지털화된 거는 단지 요거를 그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도를 계산하는 디지털화 되기 전에 그 우리가 점도 환산표를 가지고서 점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의했었던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 점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사실 외에도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스핀들을 담그는 깊이라든지 담는 용기가 일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브루필드 점도기를 사용할 때 실제로 필요한 그런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